해야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아니, 되시는데요. 너무 공감하는 게 아까 나레이션에 병원행이라는 말이 나왔죠. 저희 딸이 분리불안으로 병원에 갔거든요. 그때도 한 3일을 고민했어요. 갈까 말까. 누가 알면 이거 부끄러워서 갈까 말까 막 혹시 무슨 일이 있는 뭐 아무 일이 없었지만 예. 그런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불안에 대한 반응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긴장하거나 회피하고 또는 그 자기의 불안을 커버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공격.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 희수처럼 회피하는 반응으로 나타나다가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아이들에 따라서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데 그게 만만한 대상인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친구들한테 어린이집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자기 통제권을 다 뺏기고 자유권을 뺏기고 통제만 당하고 억압당했던 아이가 이건 이제 보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휘두르려고 하고 마음대로 안 되면 때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거거든요. 아니, 엄마들 중에는 그게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정말. 네. 맞고 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뻐하는 엄마들인데 그게 문제 행동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이거는 가장 심각한 문제 행동 네. 중에 하나예요. 공격적인 네. 행동. 그래 이게 5살 넘어가면서 이제 6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유치원에서 어울리고 네. 그래서 아빠가 저 같은 경우 퇴근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재밌게 때리는 법을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 이런 걸 어디서 배웠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격적으로 변할 때 그 이유를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선생님? 네, 이제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는 아이들은 사실은 기질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질적으로 좀 타고난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원래 3세 이전 뭐 2살 뭐 걷고 뭐 기고 이럴 때부터 굉장히 활동적인 아이들이 맞아요. 많고요. 옆에 있는 애를 꼭 꼬집고 때리고 그건 기질이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렇진 않아요. 처음부터 그렇진 않고 그냥 단지 활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뭐 배고프면 못 참고 순서 같은 거 못 참고 막 끼어들어야 되고 뭐 이런 아이들은 이제 충동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 욕구 지원을 잘 못하는 그런 이제 기질적인 특성이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런 충동성들은 사실은 대뇌 전두엽 앞쪽 내 부분에서 관장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곳이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뇌 부위 중에는 가장 늦게 이렇게 발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 만 5세 정도까지는 이런 충동성을 보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산만하고 충동적이고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만 5세 정도까지 계속 이렇게 성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숙해지면서 차츰 완화가 돼요. 산만한 행동, 공격적인 행동이 완화가 되는데 5세 이후에도 계속 그런 행동을 보인다.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 ADHD라든가 뭐 이런 질병으로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질적으로 타고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회수의 경우처럼 뭔가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욕구들이 있다든가 불만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표출되면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그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희수가 많이 괜찮아지고 달라졌다면서요, 선생님? 네. 일단은 엄마 아빠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관계가 달라지니까 엄마도 아이한테 훨씬 일관되게 행동할 수 있고요. 양육 태도가 많이 달라지면서 유분증도 사라지고 공격성도 사라지고 이럴 수 있거든요. 네. 네. 어떻게 치료를 하신 네. 거예요? 일단 이제 엄마를 오랫동안 상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선생님이 엄마를 상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어머님이 첫째 딸로 태어나셨는데요. 굉장히 이제 아들을 원하는 집에 첫째 딸로 태어나셔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딸이었어요. 그래서 금방 남동생을 보게 됐어요. 아들과 딸의 후남이. 그렇죠. 네. 예전에는. 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잘 못 받고 그리고 이제 맞이기 때문에 항상 요구만 받을 거예요. 애를 좀 봐라. 너는 그렇죠. 스스로 행동해야 된다. 그렇지. 그리고 잘해야 된다. 이런 잘해야 부담만 굉장히 주셨고 그 뭐 어머니를 이해하시기보다는 이제 어머님의 친정 부모님께서 강한 훈육을 하거나 야단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장모님도 굉장히 무서웠네요. 네. 그래서 본인도 그런 양육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요. 항상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니까 남편도 자유분방한 거예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눈앞에 없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옆에 있어줘야지 안심이 되는데
있는데 남편 전혀 아내는 케어하지 않고 자기 생활만 즐기게 되니까 자기를 또 버리지 않을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엄마의 심리 상태이다 보니까 남편은 너무 구속했던 거죠. 근데 남편은 이제 그걸 모르고 잔소리가 많고 나를 속박하고 이런 아주 짜증나는 부인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내의 그런 어린 시절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굉장히 외롭구나, 사랑을 받고 싶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되시고 아내하고 많은 시간을 갖게 되시고 외로움을 달래주신 거죠.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부부관계가 좋아지니 아이도 훨씬 편안하게 볼 수 있었고, 네, 어머님이 그 완벽주의에 막 집착하는 건 사실 엄마의 불안 때문인데 엄마가 불안하지 않으니까 아이를 편안하게 볼 수 있고 아이가 좋아질 수 있죠. 내가 달라져야 아이가 달라집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호분의 생각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이가 불안하거나 공격적이라면 우선 나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나의 어린 시절이 아이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되풀이 되는지 살펴봅시다. 이것이 현재의 부부관계를 결정하고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정말 가슴이 확 박히는 말들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이와 함께 엄마 아빠 옛날 어린 시절 앨범 꺼내놓고 엄마도 이렇게 울보였다? 엄마도 뛰기만 하면 이렇게 넘어졌어 하면서 어린 시절 얘기 좀 많이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호분 선생님, 김생민 씨 정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모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저희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희 오늘 귀 바짝 세우고 들어볼 거예요. 오늘 그 소감 남겨주신 것 중에 채택되신 분께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산 어린이 후에서 어린이 위인전 세트, 도서출판 글뿌리에서 영어 전집, 창의성 교육원 키즈닥터에서 비타민과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 네, 내일 화요일은 할 말 이수다 시간이죠. 워킹맘 대 전업주부맘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할 말 많으실 것 같아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